요즘에 그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가장 핫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조금 봤어요.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건 그 호수라는 주인공과 호수 엄마의 관계였어요. 호수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호수 아빠가 사고로 죽고 호수만 남게 되자 이 호수를 맡아서 기르죠. 그때 호수 엄마의 언니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남의 자식을 그렇게 길러준다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머리 검은 짐승 길러주는 거 아니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그걸 콩깍지 신공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요. 그게 단순하게 연인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빛꼬리 인연이 이번 생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콩깍지가 딱 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식에 들어오죠. 호수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이가 있었던 거죠. 아이가 있는 남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 거죠. 그 아이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내 눈에, 내 인식에, 내 마음에 뭐 어떻게 표현을 했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게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콩깍지,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고받아야 할 비제고리인데 그 비제고리로 인해서 콩깍지가 씌이게 되어 있는 거죠.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헐리우드 배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양자들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길러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애들도 데려다 기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Save the Children인가? 뭐 어느 단체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프리카 애들을 양자 뭐 이런 식으로 삼아서 후원을 하는 거죠. 계좌를 열어서 뭐 월 얼마씩 후원을 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데, 어떠한 정보, 또 종교도 비슷해요. 종교도 내가 대부분 종교를 만나게 되는 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게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종교를 소개하게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종교단체에 가면 이상하게 나한테 꽂히는 뭔가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종교를 선택해서 갔던 거는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제가 사고로 죽다 살아나는 바람에 그게 마음의 상처가 커서 몇 년을 끙끙대다가 구인사에 가게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든지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러던 분이 구인사에 가서 선방에 이렇게 앉았는데,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신분의 격차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이 한 방에 들어가서 그 선방에 앉아서 자기 공부하는 그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그게 매료돼서 거기에 가게 됐지만, 또 구인사에 인연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소원 이루거나 아니면 자기 병 난 것 때문에 완전히 꽂혀서 그 종교를 믿게 된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처럼 왜 걸리느냐, 사람한테 이 콩깍지가 씌어서 홀딱 반하거나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 같은데 홀딱 빠지거나 하는 거.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노래에 빠져서 막 음악에 미쳐서 막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춤에 빠져서 춤에 미쳐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케이스들도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그걸 만나게 되죠. 그런데 재미난 건 그것조차 전생에 내가 지어왔던 많은 것들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 환경과 조건으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그 재미난 비유가 하나 있어요. 검사와 도둑은 한 짝이다, 뭐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이번 생에 검사로 살아가는 사람과 도둑으로 살다가 만난 이 두 사람이 전생에는 역할이 반대였을 수 있다는 거죠. 가령 검사는 과거에 도둑이었을 수 있고, 도둑은 과거에 검사 역할을 하는 어떤 관리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한 짝이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인생의 드라마틱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스토리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것이 있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끌리고 땡겨서 콩깍지를 씌워서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 호수 엄마와 호수의 그 서사가 저는 딱 보면서 그렇게 보였어요. 호수 엄마가 호수를 딱 내 자식이라고 딱 감싸 안는 거기에서, 그렇지, 저렇게 나한테 확 들어오지, 저걸 주변에서 뜯어 말린다고 말려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과연 정말 상대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잘 모르면서 이런 인생의 원리, 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 인간이 운영되는 원리 같은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동생을 위한다고 사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이 호수 엄마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막 비수를 갖다 꽂더라고, 가슴에다가. 상대를 위한다면서. 그게 위해지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지금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한다라고 하죠. 모든 생각이 저를 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저한테는 비수로도 다가오고, 또 어마무지한 무게감으로도 다가오고 그러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저를 정말 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본인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건강하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본인이 건강하고 재밌으면 저는 어머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홀가분하죠. 부담이 없고. 그래서 저는 또 제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어지니까 즐겁고, 뭐 이렇게 되어가는 건데,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식에게 짐을 씌우고 자식에게 부담감을 주고 자식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 호수 엄마가 호수에게 했던 것들이 그런 거죠. 호수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짐이고 마음의 짐이 계속 쌓였던 거죠. 그 부모만 그런 게 아니죠. 거기서 호수도 호수 엄마한테 계속 날이 서서 이렇게 말을 쏟아내잖아요. 아픈 말들을. 세상의 자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주는 사랑이 버거워서 자꾸 날선 말들을 쏟아내요. 싫다고 거부를 하고 말이죠. 이게 사실 이런 원리들을 좀 알면, 그 부모는 자기가 전생에 진 빚이 있어서 어떻게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식한테 쏟아부어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식도 받아야 될 게 있기는 한데 엄마가 주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말고 딴 거, 그거 말고 딴 거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원리를 잘 풀면 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오해, 그리고 이걸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상대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상대를 힘들게 만들고 부담을 주고 짐을 씌우고 아니면 상대 앞길을 막고, 호수 엄마의 언니들이 호수 엄마 보고서는 호수를 기르지 말고 혼자 살아라 했을 때 분명히 호수 엄마는 호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그 빚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에 확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 그걸 통해서 만나게 되는, 접하게 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런 인생 숙제들이 있는데 그걸 동생을 위한다는 걸로 막는 거가 되거든요. 그게 상대를 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를 위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정말 그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일까? 라고 한번 정말 짚어봐야 돼요. 대개 부모들이 그렇죠. 자식을 위해 갖고서는 자식의 진로를 부모가 결정을 해줘요. 뭐지? 부모 인생이 아닌데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 말들이 다 있는데 양희은이 불렀던 노래 가사 이거보다 더 괜찮은 말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엄마가 딸에게인가 그 노래 있잖아요.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의 삶을 살아라.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상대를 위한다고 할 때 무엇이 위하는 것인가? 상대방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돕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칙이에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오케이, 땡큐. 나도 고맙고 너도 좋고. 근데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해도 그 마음을 접고 참아야 되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이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호수 엄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힘을 받았거든요. 보호 그늘이 되어줬고, 마찬가지로 호수 엄마한테 호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모 원망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 정말 모르고 헛소리들을 하는 건데, 정말 나를 때리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구속하고 못살게 구는 그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이만큼 버티고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 도박에 빠진 부모 얘기 같은 거 나올 때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거지 같은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정말 주기도 못하는 저 왼수 같은 서방이 있는 게 없는 거랑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니들이 모른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해요. 사람은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됐을 때 그때 느끼죠. 얼마나 그게 헝한지. 사람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네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순망치아니에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요. 마찬가지로 그 도박에 빠지고 술에 취해서 사는 그 정말 버러지 같은 아빠가 있는 게 나의 보호 그늘이고 방패막이라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 미지의 서울을 보면서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그 호수와 호수 엄마와의 그 서사, 그 이야기였어요. 이것만 우리가 좀 잘 연구해서 풀어서 깨달아도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